여러분 잘 아는 경평 축구대회, 한 1년 전인가요? 이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하다가 남북 관계가 조금 경색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부활하지 못했는데요. 경평 축구대회가 이제 1929년도에 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축구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 흥행카드로 내세운 건데요. 여기에는 이게 이제 흥행카드가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당시 조선의 1, 2위 도시인 경성과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한 평양, 이 해외 그 유럽 축구 같은 데 보면 뭐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 이 라이벌 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측면이 사실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존재했었고, 그런 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무대가 이 경평 축구대회였는데, 이게 뭐 공식 관중 집계까지는 없습니다만은 당시 신문 보도에 따르면 1929년 경평정 2차전 경기 관중이 무려 7,000명이었답니다. 지금과 비교해서는 제대로 된 스탠드도 안 갖춰져 있는 경기장에서 했을 텐데 정확한 집계는 힘들었다고 해도 상상하기 힘든, 지금까지 조선에서 1929년까지 펼쳐졌던 이 경기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는 가장 많은 이 팬들을 운집시킨 그런 경기가 다름 아닌 축구, 경평 축구대회에서 나왔습니다. 자, 슬라이드 하나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그, 한국 최고의 도시는, 가장 중요한 도시는 과거엔 경성, 지금은 서울이라고 하는 데는 아마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요, 이 평양이라는 도시는 이 경성과는 굉장히 다른 스타일로 발전을 사실은 했고요. 근대화가 되면서요. 이 와중에 이게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찌 보면 이 축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경성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축구와 관련해서 순전히 중요한 이 두 가지 이 핵심적인 문화적, 산업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평양이 사실은 이 해외 선교사들에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계 사립학교와 교회에서 뭐 흔히 영미권에서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주일 학교를 통해서 축구를 다 했어요. 이들이요. 지금 여기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예배를 보는 이 천막에서 사실은 예배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지금 모습까지 나오고 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가장 선교가 잘 됐던 지역 중에 하나랍니다. 이게 아시아 지역에서요. 근데 그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기독교의 영향이 평양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기독교 문화 가운데에서도 미션 스쿨이라고 흔히 하죠. 기독교계 사립학교가 축구를 굉장히 권장했고, 거꾸로 교회 주일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많이 했던 게 평양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축구 도시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이제 평양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인데요. 평양의 또 다른 별칭은 한국의 맨체스터였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이 한국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였고요. 이 대동강변에 위치한 이 고무공장, 양말공장에서 축구팀을 1920년대, 30년대에 창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에서 축구팀이 창설하는 과정, 제가 이 첫 번째 이 테마에서 말씀드린 이 공장을 주축으로 팀이 창설되는 것과 같이 평양에서도 이런 경향이 굉장히 강했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이 산업화 공업화에 있어서 축구와 연관성, 그리고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축구와 연관성, 이게 결집돼서 사실 평양에서 일어나서 평양에 있는 축구팀들이 늘 언제든지 경성에 있는 팀들과 거의 비슷한 실력, 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토대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때 완성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이 경평 축구대회라는 것이 누구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고 이런 라이벌 의식을 크게 고취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산업적으로는 흥행카드고요. 중요한 축구 대회로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평양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양은 여기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이제 높은 축구 인기로 인해서 일제 시기에 이제 구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 한국 사회에서 구도하면은 이 야구로 유명한 부산이죠. 롯데자이언츠로 이 대표되는. 근데 원래 이 구도는 사실은 평양이었고요. 이 거의 모든 이 당시에 이 국내 이 신문들이 이 구도 평양이라는 말을 거의 그 입버릇처럼 이 신문 보도에서 이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팬층이 좀 달랐는데요. 경성 지역에 있는 축구 팬들이 주로 이제 학생층 또는 회사원들이었다면 평양의 축구 팬들은 노인 그리고 부녀자, 아이들까지 포함한 거의 전 시민들이 참여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제 부녀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고무공장이나 양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장팀이 있으니까요. 그 팀 선수들이 대표 평양 팀으로 나오게 되니까 굉장히 큰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이 동아일보의 구도 평양의 비밀이라는 이 제목 하에서 나온 신문기사 중에 제가 일부를 따온 건데요.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일요일도 아닌 월요일인데 어찌 이렇게 관중들이 많은가? 아마 그들은 일을 모두 팽개치고 축구 명절의 마지막 날을 즐기려는 듯. 노인들은 코너킥을 알고 심지어 페널티킥도 말할 수 있다. 제일 뒷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게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이 첫 번째 줄을 하고 두 번째 줄은 맞는 것 같아요. 일요일도 아니고 월요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관중들이 많은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일들을 모두 이렇게 그 철시를 하고 시장을 모두 철시를 하고 축구 명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건 평양에서 펼쳐지는 전조선 축구 대회의 아마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재미난 것은 여기 일요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평양이 아까 제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여기도 안식일을 지키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모두 다 철저하게 지킨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평양에서 펼쳐지는 대회는 주로 결승전 경기가 사실은 일요일 날 펼쳐져야 되는데 월요일 날 펼쳐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월요일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결승전 봐야 되잖아요. 이 시민들이요. 예, 당시에는 평양부라고 불렸는데요. 이 부민들이 봐야 되니까 당연히 이곳에 가서 보려면 공장도 잠깐 쉬고 시장도 쉬고 좀 그래야 되는 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묘사해 놓은 부분이고 왜 평양이 구도였는지를 아주 짧게나마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